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남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깨져버리니까 다시 붙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무슨 노력을 해도 붙을 것 같지도 않았죠. 남편하고는 가게 손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싶은데 저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친정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집을 나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한 번도 엄마나 저를 보러 온 적도 없었다고 하니 그냥 아버지한테 나는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였나 보다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제가 많이 슬프겠다고 지레짐작하던데 솔직히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야 아버지가 없다는 건 불쌍한 거라고 생각해서 막연히 슬프기도 했었는데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애시당초 나한테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던 어머니가 안타깝고 불쌍하긴 했었지만요. 아무튼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머니는 특유의 억척스러움과 성실함으로 채워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찍이 철이 들었죠. 어머니의 보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한 끝에 대학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곳으로 진학했고요. 하지만 불행은 제가 대학교 3학년이던 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퇴근을 하시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게다가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를 알게 되곤 정말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운전자는 제 또래의 여자였는데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았다나요? 그래서 제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손 써볼 방법이 없다고 하대요. 미치겠더라고요. 운전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찾아오긴 했었는데 사람으로도 안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호프집과 아파트를 제가 받게 되었죠. 곳곳에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소중한 공간들. 그래서 당장은 정리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정말이지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를 알고 지내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운내라며 격려를 해주셨지만 그 어떤 사람의 무슨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과 공허함이 있었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학교 공부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는 모든 게 어머니를 더는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이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던 호프집을 제가 대신 해보는 건 어떻겠냐입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마음의 안정도 참을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는 그랬어 하는데 생각해보니 제 친구는 저보다 더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이유였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하는 조언이라면 뭐랄까? 인터넷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는 뜬구름 잡는 조언들보단 훨씬 그럴듯하게 들렸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호프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같은 곳에서 13년을 장사하셨고 그렇기에 가게가 다시 열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그중에는 저희 어머니의 비보를 접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제가 어머니의 딸인 걸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왠지 좀 위로가 되는 듯하대요. 특히나 저는 몰랐던 어머니와의 추억을 늘어놓으시는 손님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다시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호프집 운영을 해나간 지 4년쯤 되던 어머니 생전에 가깝게 지내셨다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한 여사님이 저한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제안은 처음이 아니었기에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몇 번이나 사양했는데 여사님께서 얼마나 고집을 부리시던지요. 그래서 더 거절했다간 오히려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는데 그렇게 소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셨다는 아버님과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셨다는 어머님을 둔 남자였고
아래로는 2살 터울이자 저와는 동갑인 여동생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주말엔 주로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가끔 볼링을 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알게 됐을 때도 솔직히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고 말고는 아예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수준이었달까요? 그런데 남편은 어쩌다 제가 혼자 장사를 하게 된 건지, 언제까지 혼자 장사를 할 건지, 장사를 하는 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저한테 궁금한 게 정말로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남편이 좀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저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그리웠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남편에게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남짓의 연애 끝에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까 남편이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솔직히 만나는 동안 이미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제 예상보다도 훨씬 사정이 빠듯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노후 준비라곤 전혀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뭐 당신들 말로는 2발 뻗고 잘 집 있고 잘 키운 자식이 2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냐 하셨지만 제3자인 제가 보기에는 어쩌려고 저러시나 싶었달까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건 남편과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님의 마음 씀씀이가 감사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제 부모가 되어줄 거니 저더러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순진하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한편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받은 건 어머님이 당신이 아끼던 거라며 주신 진주 귀걸이 한 쌍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니 돈 5만 원도 안 되는 모조 진주였지만 심지어 아끼시던 것도 아니고 금은방에서 뭐 사시고 서비스로 받으셨다나요.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아무튼 그래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주시겠다던 시부모님은 제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더 잘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연애 때만큼은 아니었어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줬으니 솔직히 이 정도면 행복한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남편에게 호프집에 합류하고 그런 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해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남편이 회사 일이 힘드네 어쩌네 하더니 급기야는 호프집을 하나 더 내서 여기는 제가 관리하고 2호점은 자기가 관리하고 그러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2호점을 열게 되면 신우 용돈 벌고 시부모님도 나와서 일을 하실 수 있으니 2분 노후에도 도움이 되네 마네 하는데 솔직히 2호점이나 마나 가게도 돈이 있어야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본이 있냐니까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나 아니면 1호점 담보 삼아 대출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대충 웃어넘겼습니다. 짜증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후로도 정말 3, 4일에 한 번은 출근하기 싫래. 회사 일이 힘들어 두드러기가 나네 어쩌네 별소리를 해가며 자기도 저처럼 사장소리 들어가며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사실 지금 같으면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화라도 냈을 텐데 그때는 힘들다는 사람을 몰아붙인다는 게 저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 또 어쨌든 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마음 상하지 않는 쪽으로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또 그날도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저는 또 그놈의 2호점 타령인가 싶어서 벌써부터 진저리가 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뜻밖에도 신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저랑 신우를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우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신우 참으로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가진 거라곤 대학 졸업장 그거 하나가 전부였고 이후로는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까며 하다못해 아르바이트조차 6개월 이상 하지를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제일 오래 한 게 복권 파는 곳이었는데 그나마 거기는 4개월을 넘겨서 시부모님이 드디어 정신 차렸나 하고 무척이나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
그런데 남편이 그 신우를 저희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좀 써주면 안 되냐대요. 아무래도 자기가 보기에 자기 동생이나 또 많이 가리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가게에서 일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남편한테 싫다고 하자니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 보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의 사이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출근을 시작한 신우는 의외로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누구나 꺼려할 주방 일을 피하지 않았죠. 다만 설거지를 하면서 내리 접시를 깨먹고 칼질은 전혀 할 줄 몰랐기에 어쩔 수 없이 주방 이모님 보조 정도밖엔 해내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처음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월급도 하는 일에 비해 넉넉히 챙겨줬어요. 제가 손이긴 해도 나이가 동갑이긴 해도 괜히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 나올까 싶어 일하는 동안에는 꼬박꼬박 존대해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네요.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 딱 3개월 됐을 때 신우가 자기 이제 그만 나오겠다 통보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호프집이 뭐 평생 직장도 아니고 하물며 신우였으니 관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3개월 만에 그렇게 나오니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혹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도 자기 사업을 좀 해볼까 한다길래 더는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을 해줬죠.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저희 가게에서 100m 거리에 호프집을 새로 낸다는 뜻인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솔직히 신우가 무슨 가게를 어디서 하건 그건 신우의 자유니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건 신우네 가게의 컨셉이라는 게 저희 가게의 컨셉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메뉴도 황당하리만치 똑같았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 하니까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저더러 호프집 메뉴 가지고 특허라도 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라도 나서서 뭐라고 한마디 좀 해달라.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이는 반응이 더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자기 말대로 2호점 냈으면 신우한테 제 체면도 살고 얼마나 좋았겠냐면서 그랬으면 사장 대접도 받고 했을 텐데,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반응을 보니 아, 신우가 저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러다 문득 신우를 뽑아달라고 한 게 남편이었다는 생각까지 나면서 이것들이 죄다 한통속이었구나 싶었죠. 그때 제가 느낀 배신감은 정말이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장사를 해온 게 몇 년인데 겨우 3개월 어깨너머로 훔쳐본 신우가 얼마나 제대로 해낼 거란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때부턴 당장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제 가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평소답지 않게 세 사람이 짝이라도 했는지 저더러 피곤해 보이네 어쩌네 하며 가게를 봐주겠네. 뭐 잠깐 자고 오라는 둥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하지만 정말이지 피곤해서 맨바닥에 쓰러질지언정, 제가 쌍코피를 흘릴지언정 이제 가게에는 한 발자국도 못 들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론 손님들에게도 제 속상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래도 친정어머니 때부터 오랫동안 찾아주시던 분들이셨기에 저에게는 이모 같고 삼촌 같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라고 해야 할지 다들 당신들 일처럼 어이없어 하시고 화도 내주시고, 그리고 그중 몇몇 분은 직접 신우네 가게에 찾아가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저 대신 호통도 쳐주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신우가 전화로 명예훼손이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 생각에는 제가 내는 음식 맛을 흉내내는 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사실 저에게는 주방 이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저희 친정어머니만의 양념장 배합이 있었죠. 그러니 신우는 죽어도 제 음식 맛을 따라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 뭐 막말로 지가 저를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이래저래 인심 잃고 맛도 없으니 손님이 찾아줄 리 만무했고 그렇게 6개월 만에 가게 다 망하게 생겼다며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다시 한번 저에게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라며 이러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자기까지 다 망하네 어쩌네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실은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대출을 받아서 돈도 보태줬답니다. 자기는 정말 제 호프집 2호점을 차리는 심정으로 그랬다면서 말이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랑 상의를 한 것도 아니면서 꾸역꾸역 2호점 타령을 해대는 꼴이라니.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했습니다. 다들 한통속으로 내 뒤통수를 쳐놓고서 이제 와서 뭘 도와달라는 거냐고, 다 같이 망하던지 어떻게 되던지 난 모른다 했죠. 그리고는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면서요. 사실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들을 만나며 남편과의 완벽한 이별을 준비해오고 있었어요. 믿었던 만큼 치가 떨리게 남편이 미웠고 그때부턴 한 입을 덮고 자는 것도 진저리가 쳐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이 아픔을 남편도 똑같이 느끼게 될 날이 올 거라며 꾹꾹 눌러 참았고, 얼마 못 갈 거라는 걸 알았지만 6개월 만에 나가 떨어질 줄은 또 몰랐는데, 아무튼 벙찐 남편의 표정이 볼만하고 우습고 동시에 제 마음은 후련하면서도 복잡하고 그랬네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남편에게 내 집에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재산이야 뭐 결혼 생활이 얼마나 긴 것도 아니었고 남편은 뭐 자기 벌어 자기가 썼지. 제가 그 돈 덕본 건 하나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의 신우까지 제가 자기들 집안 말아먹었네 어쩌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찍찍해대는 거 상대해주기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자유의 몸이 된 저는 간간히 들려오는 그 집안 사람들의 소식에 웃음만 납니다. 그 호프집 하나 한다고 얼마나 재산을 가져다 썼는지 그 네 식구가 1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뭐 사이좋은 사람들이니 서로 복작복작 알콩달콩 잘 살겠죠? 저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혼자가 된 저를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지 그 생각을 하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결국 이해해 주시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느 구덩이에도 빠지지 않고 제 갈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란 것도요.